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있어서도 안 되고 믿기도 힘든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네요. 실제 사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의 엄마인 장모님을 대하면서 그 장모님을 여자로 보고 사랑을 느낀다는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씩 와서 글을 읽어보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진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욕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직급에 올라 자리를 잡았고, 지금의 아내는 대학 졸업 후 제가 근무하는 직장 우리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눈에 띄게 단아하고 예뻤던 아내는 첫 회식 자리에서 한눈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업무 일로 간간히 마주치면서 직장 내에서 인기도 많고 배려심 많은 아내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계속된 대시 끝에 사내 커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더 아내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의 청순한 외모와 착한 마음씨, 그리고 멋지고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 뒤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처음 뵙던 날, 그러니까 아내의 본가에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를 갔습니다. 결혼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을 뵈러 갔을 때만 해도 장모님에 대한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번 아내로부터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고 실제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훨씬 동안인 얼굴에 20대에 가까운 섹시한 몸매, 그리고 눈가엔 항상 눈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열정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셔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시고 제 아내를 낳으셨답니다. 장모님께 한눈에 반한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바로 장인어른의 본가에 인사를 시켰고, 장인어른은 더군다나 장모님 지인분들과도 친분이 깊은 관계에 있어서 만날 때마다 대놓고 결혼할 사이라고 양가에 이미 허락을 받았다면서 소문을 다 내셨다네요. 장모님을 놓치기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장모님 댁에선 어디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너무도 적극적인 장인어른을 그야말로 흡족해 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유로우시지만 더 풍족하셨던 장인어른은 온갖 뇌물과 환심으로 장모님 댁 식구들을 꽉 잡고 있어서 장모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것 마냥 결혼을 순식간에 당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되시는 나름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우리 장모님은 영화배우 이혜영씨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이십니다. 외모도 아주 닮으셨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피부에 불그스런 입술, 곱고 가느다란 짙은 눈썹.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장모님은 저의 아내가 참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눈, 오똑한 콧날에 긴 목선까지.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기 때문인지 직장의 미련이 많이 남는다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으니 원하면 그리하라고 응원해 주었고요. 저희 계획을 알고 계시는 예비장인 장모님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부르시더니 평소에 딸을 너무나 이뻐하셨던 장모님께선 사위인 내가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아내와 재계합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딸이 갑자기 시집을 훌쩍 가게 된다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으시다며 딸한테 살림도 좀 가르치고 싶고 사위인 저도 챙겨주고 싶다시면서요.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길래 저도 모르게 흔쾌히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여성스러운 카리스마, 섹시한 또 한면으로는 보호 본능까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미치겠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장모님께서 샤워를 하시고 젖은 머리를 수건에 싼 채 부엌에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그때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하다고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장모님을 여자로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때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장모님께선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나름 까다롭다는 제 입맛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먹다 보면 맛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밥 2공기를 기본으로 해치우면 장모님께선 그런 제가 너무 이쁘시다며
무척 흐뭇해하시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였던 저였지만 결혼 후인 지금은 결혼 전보다 일찍 일어나 말끈한 얼굴로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국과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저녁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한두 개씩 빼가면서 이 노총각 딱짓된 신랑은 신혼이라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장모님과 저녁 식탁에 함께 앉기 위해 칼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장모님의 모습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지난주 금요일 여느 때처럼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인어른과 제 아내는 약속이 있다고 하여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선 이미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다 끝내셨는지 이미 식탁에 반찬이 한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끝으로 장모님께서 찌개를 내오시는데 장모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저는 놀라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장모님 다치셨냐고 언제 어디서 다치셨냐고 물어보았더니 아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에 이가 나간 걸 발견하지 못하여 베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서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데일밴드를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께선 밥 먹다 말고 어딜 다녀오냐고 놀라 물으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의자에 앉은 뒤 장모님 상처부터 치료하고 식사해요. 덧나면 큰일 나요 하고 장모님의 손을 치료해드렸습니다. 데일밴드까지 붙이고 난 후 장모님과 다시 저녁을 먹는데 비록 찌개는 차갑게 식었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일까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식사 후 산보를 즐기시는 장모님께서 식사 후 같이 산보를 권하셔서 같이 나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팔짱을 자주 끼시고 손도 꼭 잡으십니다. 물론 얼굴에 땀도 닦아주시더군요. 그런 장인어른을 보고 있으면 제가 장모님 옆에 있었으면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니다. 길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아내보다 장모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들고 들어오게 되고 그럼 또 장모님께선 솜씨 좋게 과일을 까가 내오시며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장모님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요. 주말엔 요리를 배워보겠다고 제가 나섰습니다. 장모님께선 나한테 배울 게 뭐 있느냐면서도 간단하게 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며 술안주 등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면서 신혼부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저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제가 장모님께 배운 요리라며 나름 근사한 저녁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나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장모님과 함께 만든 요리에 와인도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와인 2잔에 장모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르시는데 장인어른께선 그런 장모님을 아직도 많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질투 같은 감정이 솟구쳐 오르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장모님을 정말 많이 닮기는 했지만 아내에겐 찾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장모님에겐 있었습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신 장인어른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와이프도 내일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를 뜨더군요. 뒷정리를 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장모님께 저는 아쉬운 마음에 한 잔만 더 하고 뒷정리는 제가 하겠다고 하자 장모님께선 안주가 떨어졌다며 뚝딱하고 안주를 하나 내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안주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전 장모님 볼에 뽀뽀를 해버릴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물론 장모님은 눈치를 못 채신 듯 했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은 제 눈에 수시로 아른거립니다. 출장을 가서도 아내의 것보단 장모님의 선물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모님 것만 사드릴 수가 없어서 아내 것도 같이 사서 드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수줍은 소녀마냥 내 것도 챙겼냐며 행복해하십니다. 장모님께서 취하시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냥 그런 장모님을 보고만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내 없이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동작들을 떠올리며 혼자 피식 웃기도 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아내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일부러 집 전화로 해서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통화를 하고 출근을 해서도 서류를 흘린 것 같다며 엉뚱한 서류를 핑계로 장모님과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장모님은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동이라고 해야 하나? 제겐 더없이 활력소가 되더군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동자, 마음, 머릿속엔 아내보다 장모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욕먹을 것 같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과 제가 이런 관계로 얽히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의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합니다. 잘 압니다. 독한 마음에 몇 개월 뒤에 분가를 할까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제 마음이 사라질까요?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 장모, 사위 관계인데 언젠간 제가 장모님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날이 올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